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넘버원 정석 투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이제 9시 20분에 넘버원 정석 투자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9시 20분, 금요일 날 9시 20분에는 꼭 넘버원 정석 투자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한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제가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사실 이번 주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할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 시장이 워낙 좀 빠졌기 때문에 그냥 시장 얘기가 가장 메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쭉 이제 뭐 여러 방송들을 거치면서 시장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장 얘기보다는 그래 조금 섹터 얘기를 좀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이번 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시장 얘기만 조금 드리자면 이번 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이제 300명대까지 일일 확진자가 증가를 했고 그다음 166일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300명대가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코로나의 여파가 우리나라 시장을 좀 빠지게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과열권이다 뭐 많은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흐름들을 조금 진정시켜주는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종목에 집중하고 섹터에 집중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걸 이제 보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들도 있지만 그냥 간단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밀리긴 했지만 우리가 3월 달에 처음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럼 3월과 같은 시장은 반복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매수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3월 달 같은 흐름들이 이번에 반복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3월 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밀렸었죠. 근데 밀리다가 그리고 나서 문제점들이 여러 개들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유가가 빠졌고요. 유가가 빠지면서 회사채 시장, 미국의 이제 셰일 업체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 업체들이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이 회사채 시장의 리스크가 조금 돌았었고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이 연쇄적으로 쭉쭉쭉 빠지는 흐름들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코로나 이슈가 있긴 하지만 3월 달처럼 그런 연쇄적으로 이제 악재들이 연출되기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3월 달 같은 큰 폭락은 없을 거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조금씩 이제 매수를 서서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섹터 얘기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사실 이제 지금쯤 우리가 이제 가격대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비싸게 생각했던 종목들 이거 비싸서 못 샀는데 좋은 종목인데 비싸서 못 샀는데 했던 종목들이 슬슬 담아봐야겠죠. 뭐 이제 기본적으로 2차 전지, 5G,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성장 섹터들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관련된 주제들도 사실상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뉴딜 펀드 관련된 에너지 종목들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뉴딜 펀드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 나온 게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린 펀드, 그린 정책 관련된 내용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해외 쪽에서도 이 풍력에 대한 투자는 점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뭐 5G, 반도체 이런 섹터들하고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딜 펀드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고 거기 안에서 사실 친환경 그린 뉴딜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태양광도 있고 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풍력 쪽이 조금 더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풍력 관련된 얘기를 하나 드리고 관련된 종목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풍력 관련된 모멘텀들은 국내하고 이제 해외 쪽을 나눠서 보면 되는데 일단 국내 쪽 얘기부터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국내 쪽에서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어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여러 이제 관계 부처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친환경 한국판 뉴딜 관련된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뭐 한국판 뉴딜의 예산을 20조 이상 내년에 반영을 시킬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뉴딜 펀드가 또 곧 발표될 거다 이런 식의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주된 내용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친환경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4조 8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4조 8천억을 하반기에 100% 이제 집행을 하겠다. 이게 첫 번째로 내용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보시는 것처럼 내년 예산안에 실제로 20조 이상, 한국판 뉴딜 관련된 예산안에 20조 이상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핵심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20조 내용 중에서 실제로 한국 디지털 뉴딜 그리고 친환경 그린 뉴딜이 있는데 디지털 뉴딜에도 한 7조, 8조 정도가 포함이 되고요. 그린 친환경 뉴딜 쪽에서도 한 7조 원, 8조 정도 예산안에 편성이 될 거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관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뉴딜 펀드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뉴딜 펀드 관련돼 가지고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친환경 정책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든지 그런데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하는 펀드를 얘기합니다. 이게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내용이 정리가 돼가지고 발표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회의에서 조만간 그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9월 달에는 발표를 하겠다. 한국판 뉴딜 펀드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어제 회의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딜 펀드 관련된 얘기가 9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도 관심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쪽에도 지금 시장이 살짝 빠졌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내 우리나라에서 풍력 쪽에 대한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되게 확실한 로드맵을 많이 짜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2025년까지 태양광 그리고 풍력은 이 3배 이상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 2019년 기준으로 태양광하고 풍력 에너지가 합친 그 전기 생산량이 한 12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2025년까지는 42기가와트 정도까지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한 3배 정도 그 이상까지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쪽으로나 태양광 쪽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또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좀 짜여 있고 특히나 풍력 쪽으로는 이번에 정부가 후반기 후반기 정책으로서 핵심적으로 또 밀고 있는 섹터고 분야다 보니까 풍력 쪽으로도 이런 본격적인 투자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모멘텀으로 9월 달에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 첫 번째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해외 쪽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해외 쪽에서도 실제로 풍력 관련된 에너지는 우리나라처럼 투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예전에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런 풍력 생산 관련돼 가지고 혹은 투자 관련돼 가지고 약간 세액공제 혜택을 줬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풍력 관련된 투자가 사실상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풍력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획이 이미 확정된 풍력 단지 규모가 지금 보시면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쭉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투자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올해 2분기에 이제 투자된 풍력 에너지 설치가 확대된 그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이거 작년에 2분기 그리고 내년 쭉 과거에 2분기에 투자됐던 규모보다 올해 2분기에 풍력 에너지 투자된 게 규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실제로 이런 풍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흐름들이 앞으로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투자가 올해 2분기에도 본격적으로 많이 일어났지만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미국에서는 투자가 지속이 될 거다.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게 당연히 정책적으로 좀 엮어서 봐야 될 텐데 이제 바이든 있죠. 바이든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이제 바이든의 지지율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바이든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시장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이든이 제시한 에너지 정책들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자기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고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쪽을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해줬고요. 그런 에너지 정책에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쓰겠다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실제로 그 효과까지 받아가지고 이런 풍력 투자가 좀 더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풍력 에너지를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 풍력 관련된 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 세계 이제 풍력 설치가 지금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런 데이터인데 설치량이에요. 설치량이 매년 어느 정도 증가가 됐는지를 지금 자료로 나타낸 겁니다. 좀 보시면은 미국 쪽이나 이런 아메리카 쪽의 합계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뭐 13기가와트, 19기가와트 정도 늘어나고 있었는데 확실히 작년이나 2018년, 17년에 비해서 올해 그리고 2021년에 투자되는 규모가 19기가와트 정도 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유럽 좀 보겠습니다. 유럽도 보시면은 2017년에 한번 조금 많이 투자가 한번 됐었어요. 근데 그 뒤로 수치가 조금씩은 낮아졌었죠. 그러다가 올해 이런 친환경 정책들이 좀 더 본격화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17기가와트 정도 되는 규모의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상도 보시면은 한 17기가와트 정도 투자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폭의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이랑 유럽 쪽뿐만 아니라 보시면 아시아 쪽은 또 특히나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시아는 뭐 기본적으로 국가가 좀 많기도 해가지고 좀 많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뭐 25기가와트, 26기가와트 요 정도 수준에서 투자가 됐던 풍력 에너지가 지금 올해는 33기가와트, 2021년에는 39기가와트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우리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미국, 유럽, 아시아 전반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풍력 쪽으로는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투자처가 일단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국내 풍력 업체들은 매출처가 좀 더 다양해질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 쪽에만 팔던 이제 기업이었었는데 뭐 유럽이라든지 혹은 미국 쪽에도 더 많이 팔 수가 있게 되겠고요. 혹은 이제 투자량이 기본적으로 증가되면서 원래 팔고 있던 기업이었지만 더 많은 물량들의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국내 풍력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이번에 시장이 살짝 빠졌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제가 이제 한 번씩 풍력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차트로 쭉 한번 돌려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같이 다 밀리긴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한 요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동국 SNC, 삼각 M&T, CS 윈드, CS 베어링, 두산 중공업, DMS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뭐 이것도 나름 많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딱 몇 가지만 딱 좀 축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삼강 M&T, 그다음에 CS 윈드, 그다음에 두산 중공업 요 세 기업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 세 기업만 하나씩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삼강 M&T는 이제 해상풍력 에너지 설치를 할 때 하부 이제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쪽에서 지금 이제 글로벌 1위 풍력 업체한테도 이제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시아 업체들 그리고 유럽 업체들 되게 다양한 이제 고객사들한테 이미 수주를 본격적으로 벌써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최근까지 전 세계에서 투자된 이제 풍력 규모가 원래 이제 전체 예상 중에서 한 4%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그 4% 중에서 절반 이상의 하부 구조물은 실제로 삼강 M&T가 수주를 벌써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이 하부 구조물에 대한 수주는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의 장점 중 하나가 이제 원래 이제 조선 쪽에 부품을 또 생산하던 업체 중 하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 공장 자체가 이제 접안부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형 선박이 이제 접안할 수 있는 그런 부두를 이제 가지고 있는 업체 중 하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부 구조물은 말 그대로 이제 바다 속에다 그거를 심어야 되는 거니까 무게가 엄청나겠죠. 하부 구조물의 무게가 실제로 한 1,000톤 이상이 나가게 됩니다. 1,000톤 이상. 근데 이거를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작은 배로는 안 되겠죠. 엄청나게 큰 배가 필요한데 그 큰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부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부두를 갖고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서 몇 개가 잘 안 돼요. 근데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초대형 선박들이 이제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또 메리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부 구조물이 이제
하나당 이제 만들 때마다 한 40억, 5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앞으로 이게 시장이 성장할수록 꾸준하게 수주를 받고 그런 매출 물량들이 계속 늘려갈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삼강 에멘트는 이제 지금 올해도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었지만은 충분히 조금 조정이 들어왔을 때 꾸준하게 볼만한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CS 윈드 이 업체는 이제 그 풍력 발전기를 보시게 되면 날개가 있고 여기 몸체가 있죠. 몸통 타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타워 생산하는 것 중에서 글로벌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전 세계에서 1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업체가 장점 중 하나는 글로벌 1위 업체인데 지금 아시아 쪽에선 특히 대만이라든지 혹은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 투자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공장을 베트남이랑 대만 쪽에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업체들한테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대만이나 이런 아시아 쪽에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어지면은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업체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뉴스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 한국산 풍력 타워 관련돼 가지고 반덤핑 관세를 이제 앞으로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덤핑을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런 업체들은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한국산이니까. 근데 이 업체의 장점 중 하나가 이미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풍력 타워는 말레이시아 쪽에서 법인을 지어놓고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반덤핑 관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덤핑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운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윈드도 꾸준하게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산중공업을 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풍력 발전기, 해상 풍력 발전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예요. 우리가 이제 두산중공업은 사실 말이 많죠. 지금 계열사들 다 정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이 국내에 설치되는 이제 해상 풍력기 중에서 해상 발전기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두산중공업의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국내에서 투자가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 풍력 발전기는 대부분 두산중공업이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적 전망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삼강 M&T, CS 윈드, 이 두산중공업 이 여러 업체들 중에서 요거 세 개를 일단 중심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풍력 쪽으로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번 주처럼 시장이 살짝 밀렸을 때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도 이제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는 테스나입니다. 테스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후공정 테스트를 하는 업체인데 주요 고객사가 삼성이죠. 삼성에서 생산된 이런 반도체나 이미지 센서들을 물량들을 받아가지고 테스트하면서 그거에 이제 실적을 찍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 센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고 있는 이미지 센서는 삼성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량들을 받으면서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다 보니까 사실 2분기에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2분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타격을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적을 공개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선방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조금 실적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스마트폰의 수요도 증가되고 하면서 이런 테스트에 대한 물량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서 동사의 실적까지 계속 증가될 테니까 최근에 이 정도 조정이 들어온 자리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종가 76,700원 수준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흥 SEC라는 이제 종목인데 신흥 SEC는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2차 전지에 보게 되면은 안에 이제 폭발 위험이 있는 이런 물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이 필요한데 신흥 SEC는 캡 어셈블리나 아니면 전류 차단 장치 이런 핵심적인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안전장치 부품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주로 삼성 SDI한테 주력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 내에서 이런 안전장치 쪽 부품 중에서는 점유율이 꽤나 높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배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흥 SC의 실적 성장도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삼성이 지금 이제 헝가리 쪽에 공장을 짓고서 이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헝가리 쪽에다가 공장을 증설을 하고 생산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8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생산 캐파를 보시게 되면은 18년 대비해서 벌써 4배, 5배 수준까지 생산 캐파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담당 일부가 또 유럽 쪽, 헝가리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삼성이랑 이런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 한번 쭉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한번 지금 상승폭이 대부분 또 반납이 됐기 때문에 한 44,000원 순에서 지금 마감이 됐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종목 테스나와 신흥 SEC 확실히 실적이 좀 좋고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까지 소개시켜 드렸고, 앞에서는 풍력 관련된 종목, 핵심적인 종목도 몇 개 딱 집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해보시고 주말간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되는 수치를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생각보다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적극적인 투자를 하셔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넘버원 정석 투자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